저희는 완전히 새로워진 아우디 A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세단 버전 패스트백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시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채널에서 차량의 실내 외관, 멀티미디어, 기술 사양 등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체 리뷰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꼭 그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이 차량으로 여러 편의 영상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행에 집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기술 사양도 알려드릴 것이고, 아우디의 새로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플러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아우디의 새로운 플랫폼인 PPC, 프리미엄 플랫폼 컨버스천, 프리미엄 플랫폼 컨버션에서 적용된 것으로 폭스바겐 그룹의 다른 차량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말로 매우 똑똑한 시스템입니다. 영상에서 진행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버전은 TDI 40 쿼트로로 2리터 디젤 엔진과 직렬 4기통, 그리고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디젤 모델입니다. 잠시 후에 더 많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A5에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은 바로 조명과 조명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지금은 낮이라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명 애니메이션과 라이트 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주행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은 이 디젤 모델이 다시 돌아오면서 여기 왼쪽에 두 개의 진짜 배기 파이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겨울용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바퀴에는 통풍식 브레이크 디스크가 있고, 앞바퀴에도 역시 통풍식 브레이크 디스크가 있는데 앞쪽이 조금 더 큽니다. 차량 외관도 정말 멋집니다. 정말 세련됐어요. 이 차는 이전의 A4를 대체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A5는 휠베이스가 더 넓어졌고 바퀴간 거리가 8cm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차량 전체 길이도 이전 모델보다 7cm 더 깁니다. 참고로 이게 바로 키입니다. 키리스 엔트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어 핸들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문 여는 방법은 손을 여기 대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오면 아무것도 누를 필요 없이 차가 자동으로 잠금 해제됩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방식이 기계식이 아니라 전기식이라서 얼마나 멋진 느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쿼터로 로고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여기 B필러에 있는 A5 TDI 쿼터로입니다. 입구에는 S라인 모델이기 때문에 LED가 들어간 알루미늄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도 20mm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이 버전에는 전동 조절 시트, 알루미늄 페달, 그리고 중앙에 마이크로 화이버, 알칸타라가 들어간 가죽 조합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진 시트입니다. 주행의 역동성에도 완벽하고 편안함도 아주 뛰어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폭스바겐 그룹과 아우디는 정말 훌륭한 시트를 만듭니다. 모든 것이 품질 면에서 정말 뛰어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실내 소재의 품질을 조금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우디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만져도 부드럽고 고급스럽거든요. 여기에도 알칸타라가 적용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좋은 품질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엔진을 시동해 보겠습니다. 전동식 조절 시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트 위치를 아주 쉽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수동으로 위, 아래, 앞, 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스크린 레이아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아우디가 새로운 차량, 예를 들어 Q6 같은 신차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이 바로 조수석을 위한 것으로 조수석 탑승자가 운전 중에도 다양한 메뉴와 설정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아우디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전석에서는 이 화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수석 탑승자만을 위해 설계된 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이 두 개의 스크린이 있다는 것이고, 이쪽은 약간 기울어져 있고 곡선 형태라서 운전자가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레이아웃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새로운 레이아웃이 정말 마음에 드는 이유는 이 스크린이 매우 잘 보이고 손이 쉽게 닿아서 다양한 설정을 바꾸기에도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물론 공조 시스템에 물리 버튼이 없긴 하지만 다양한 설정을 바꾸는 것도 쉽고 화면도 잘 보여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Shift by Wire 변속기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와 S 모드가 있습니다. 네, 기어박스를 S, 즉 스포츠 모드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안전 기능을 위한 물리 버튼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안전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고 여러 경고, 차선 유지 보조, 속도 설정, 안전 설정, 효율성 등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정이 이 주변에 모여 있어서 정말 멋집니다. 이 주변에 즐겨찾기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차에는 차선 유지 보조 옵션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선 이탈 경고 기능만 있습니다.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는 해주지만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자율 주행 기능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폭스바겐 그룹의 최신 차량들은 모두 성능이 매우 뛰어나고 아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버전에는 다양한 주행 모드가 있는데 개별 모드에서는 스티어링을 밸런스, 다이내믹, 컴포트 중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행 보조도 밸런스, 다이내믹, 효율 중에서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주행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이내믹, 일종의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를 바꿀 때마다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도 함께 바뀌는데 앰비언트 라이트와 연동하거나 효율 모드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계기판에서는 여러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쉬운 점은 바로 여기에서 지도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설정하려고 시도해봤지만 지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속도와 이 원형 게이지에서 RPM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한다면 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정말 멋지게 표시되고 아주 보기 좋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서는 주행 중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 부분은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고 전기 모드로 주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지 곧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바깥 시야도 좋고 A필러가 꽤 낮아요. 차의 공기역학 성능도 매우 좋습니다. 사이드 미러 시야도 좋아서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컨트롤러가 아주 단순하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스티어링 휠의 형태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이제 모든 기능을 알게 되셨으니 오토 홀드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요. 몇 가지 기술적인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직접 주행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에 대한 정보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 차량은 새로운 플랫폼인 PPC, 프리미엄 플랫폼 컨버스천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차량에는 새로운 전자 아키텍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또한 기본 사양으로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이 적용되어 있고 서스펜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베이스 서스펜션이 적용되지만 저희가 S라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mm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스포츠 서스펜션입니다. 그리고 2리터 디젤 엔진, 직렬 4기통, 7단 자동 변속기 S트로닉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이고 204마력의 400Nm의 토크를 자랑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24마력의 전기 모터와 48V 배터리, 약 0.5kWh 용량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제로백은 6.9초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41km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35g입니다. 연비는 약 5.3L입니다. 차량 무게는 885kg이고 공기저항 계수는 0.27입니다. 회전 반경은 12.1m입니다.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기술적 정보인 것 같네요.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로 넣어주세요. 하지만 그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여기로 가볼게요. 연비를 초기화하고 싶어요. 단기 메모리, 연비를 초기화합니다. 좋아요. 이제 됐네요. 이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드라이브 모드에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전기 모드로 주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건 마일드 하이브리드죠, 맞죠? 이게 좀 이상하네요.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전기 모드로 주행하지? 라고. 네, 왜냐면 이건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이 생겼고 아우디가 새로운 전기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걸 도입한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그걸 통해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차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입니다. 이 차량은 배터리가 있는 한 저속 주행이나 주차장에서는 전기 모드로 주행할 수 있고 코스팅 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매우 스마트하고 이렇게 도입된 것이 정말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동화로 가는 다음 단계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폭스바겐 그룹의 더 많은 차량들이 이런 방식으로 출시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들어가는 48V 배터리가 LF 배터리라는 건데 이건 배터리의 수명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는 일반 NMC나 리튬 배터리보다 3~5배 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성도 고려하고 있죠. 게다가 이 배터리는 전압 안정성도 훨씬 뛰어나고 열이나 온도 측면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는 정말 고품질의 좋은 배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뷰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 모든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보세요. 지금 우리는 전기 모드에 있고 디젤 엔진은 꺼져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우리는 전기 모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오토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페달을 조금 더 길게 밟으면 자동으로 정지 상태를 유지해 주는데 이게 정말 좋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화면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알고 계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스토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일종의 스스로 주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멋진 그래픽도 표시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저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마도 최고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중 하나일 거예요. 주변 차량도 보여줍니다. 차선도 표시해줍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는 게 컬러로 표시되고 제한 속도도 보여줍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정말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정말 유용합니다.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이 마음에 듭니다. 스티어링 휠의 형태도 마음에 드는데 덕분에 계기판이 아주 잘 보입니다. 여기서도 시야가 좋습니다. 차의 인체공학적 설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수치를 얻을 수 있는지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디젤 엔진에서 느껴지는 점은 정말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이 엔진을 수년간 개발해왔고 거의 완벽에 가깝게 개선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차를 받았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780km였고 연료 탱크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료 탱크가 여전히 가득 차 있고 어제와 어젯밤에 꽤 많이 운전했는데도 그렇습니다. 네. 이 엔진과 이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정말 놀랍습니다. 게다가 자동 변속기가 있는데 아주 좋은 7단 듀얼 클러치 습식 변속기가 이 전기 모터와 디젤 엔진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스템, 이 엔진은 꽤 훌륭합니다. 만약 아직도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한다면, 디젤 차량이 필요하다면 요즘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차가 아마도 최고의 선택 중 하나일 겁니다. 게다가 저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정말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전기 모드로도 주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시스템은 디젤 엔진이 더 빠르게 주행하고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연이 없고 정말 빠르며 때때로 코스팅도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최대 25kW까지 제동 에너지를 회생시키는데 이 정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꽤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참고로 실내는 매우 조용합니다. 이걸 보세요. 밖은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여기에는 이중 유리가 있어서 아우디의 방음 성능은 기대한 대로 창문을 닫으면 거의 완벽합니다. 정말 조용합니다. 여기 있는 게 정말 쾌적하네요. 시트도 정말 좋습니다. 아주 편하네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시트가 약간 더 단단하긴 한데 역동성, 스포티함, 그리고 편안함까지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얼마나 조용한지 보이시죠? 이 차가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정말 좋습니다. 뒷좌석 쪽 시야도 꽤 괜찮아요. 그래서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실 수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말 좋아요. 정말 훌륭해요. 이것은 와이퍼의 소리와 움직임이에요.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더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이죠? 네, 저는 이 차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대시보드 디자인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제 고속도로로 갈 거예요. 참고로 알루미늄 페달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도심으로 돌아올 거예요. 연비도 확인하고 가속도 몇 번 시도해 볼 거예요. 지금은 참고로 이피션트 모드에 있지만 모든 모드를 다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S라인에는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20mm 더 낮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느낀 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옵션으로 어댑티브 S 서스펜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처음에는 이게 스포츠 서스펜션이니까, 그쵸? 그래서 방지턱이나 요철에서 그렇게 편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느낀 건 방지턱을 넘을 때도 꽤 편안하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주행 다이내믹도 정말 훌륭해요.
차가 도로 위에 아주 안정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롤링도 보시면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그리고 핸들링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방지턱을 넘을 때도 여전히 편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지금 보시면 제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했어요. 이 차량에는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은 없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는 있는데 다른 버전에서 테스트해봤는데 정말 잘 작동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자동으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앞차와 내 차 사이의 거리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속도 제한에 관한 정보와 옆에 있는 다른 차량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바깥쪽 미러에서 사각지대 뷰 모니터링도 볼 수 있어요. 이거 정말 멋진 뷰와 시스템이고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지금 전기 모드로 주행 중인 걸 볼 수 있고 디젤 엔진이 작동할 때 그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엔진과 실내 사이의 방음이 꽤 잘 되어 있지만 가끔 디젤 엔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시동이 걸릴 때 디젤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진동이 많지 않아서 때로는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차선, 중간 차선으로 가서 여기 스티어링 휠 뒤쪽에서 다시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해 볼게요.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차가 스스로 주행하면서 거리를 유지하고 자동으로 가속하고 브레이크도 밟아요. 하지만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은 없어요. 그건 옵션으로 따로 구매해야 해요. 차선 이탈 경고 기능은 있습니다. 즉 차선을 벗어나면 보세요. 차가 다시 안으로 밀어 넣어요. 차선을 벗어나거나 가까이 가면 차가 다시 차선 안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하지만 옵션으로 차선 유지 보조 기능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차에는 그 추가 옵션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후면 OLED 테일라이트도 없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아마도 저는 다른 버전, 다른 모델을 구입할 것 같고 그때 여러분께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외에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주변을 지나가는 모든 차량들과 함께 이 모든 정보를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차 주변에 많은 카메라와 센서, 레이더가 있고 360도 카메라도 있습니다. 주차할 때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 모든 새로운 시스템과 그 시스템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정말 인상적이에요. 요즘에는 테슬라가 가진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운전해 볼게요. 지금은 아직 이피션트 모드에 있고 이피션트 모드에서는 엔진이 낮은 RPM을 유지해요. 그리고 가끔씩 주행 중일 때 저기 선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아래에 선이 보여요. 그래서 가속을 멈추면 지금은 전기 모드라서 관성 주행을 할 때 엔진이 꺼진 상태로 주행하고 배터리가 충분하고 가속을 세게 밟지 않으면 전기 모드로도 주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처럼 더 많은 힘이 필요할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 당연히 엔진이 작동하고 전기 모터도 함께 도와줍니다. 다른 차를 추월할 때도 전혀 문제 없어요. 즉 출력면에서 204마력은 충분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시속 120km로 크루징할 때 지금처럼 겨울이라 바람이 좀 불고 겨울용 타이어를 끼고 있어도 안정감이 정말 뛰어납니다. 휠베이스가 이제 조금 더 길어졌는데 8cm나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안정감이 더욱 좋아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고속 주행 시에도 방음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고속도로 반대편에서는 좀 더 빠르게 달려볼 거고 그 다음에는 도심에서도 주행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어제도 이 차를 직접 운전해 봤는데 고속도로에서도 타봤어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지금 공조 시스템이 켜져 있고 시트 히팅도 켜져 있었어요. 제 자리 시트 히팅은 3단계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에너지가 좀 소모됐습니다. 소비량 테스트를 할 때 리셋하는 걸 깜빡했네요. 하지만 정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새로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소비량을 테스트하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다른 모델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테스트해보는 게 중요하고 이번 주행에서 어떤 수치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제는 수치가 꽤 만족스러웠는데 오늘도 역시 궁금하네요. 지금 보세요. 지금 디젤 엔진이 꺼져 있고 에너지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좋은 점이죠. 그렇죠?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에너지가 회수됩니다. 지금 보시면 디젤 엔진이 완전히 꺼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너에서의 안정성은 정말 멋져요. 정말 멋져요. 폭스바겐 그룹이 서스펜션을 세팅하는 방식은 이런 차를 정말 놀랍게 잘 만드는 법을 알고 있죠. 정말 놀랐어요. 정말 좋아요. 특히 조향감이 정말 좋습니다. 조향이 속도나 주행 조건에 따라 적응하거든요.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이내믹 모드로 전환해 볼게요. 다이내믹 모드에서는 차량이 더 높은 RPM을 유지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속 반응도 훨씬 더 민첩해집니다. 와, 차가 노면에 정말 잘 붙어 있어요. 서스펜션 세팅을 이렇게 잘 해놨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든 더 단단하고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있는데 동시에 꽤 좋은 승차감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해요. 네, 아시다시피 폭스바겐 그룹이 아마도 최고의 서스펜션을 만드는 것 같아요. 차량 세팅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에는 새로운 듀얼 밸브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DCC, 즉 다이내믹 셰시 컨트롤 같은 기능들도 모두 들어가 있어요. 핸들링이나 가속, 이런 모든 기계적인 부분에서 서스펜션과 핸들링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리고 포르쉐도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맞죠? 그러니까 와, 가속이 정말 부드럽네요. 변속기는 정말 멋져요. 정말 멋집니다. 네, 이제 고속도로에서 조금 더 빠르게 달려볼게요. 현재 주행 속도를 높여서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느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음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주변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서 과연 제대로 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주변 차량 소음이 방음 테스트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됩니다. 그래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쾌적해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 지금 시속 130km로 주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세상의 도로 위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달려요. 이 추가된 휠베이스가 정말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와, 진짜 좋네요. 환상적인 작업이에요. 고속에서도 정말 잘 달리고 안정감이 정말 뛰어나요. 그리고 전혀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량의 출력이 충분하고도 아주 많이 남아요. 훨씬 더 빠르게 달려도 오히려 훨씬 느리게 달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이 바로 프리미엄, 고급차의 특징이죠.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바로 컴포트 모드로 가봅시다. 지금은 컴포트 모드를 조금 주행하고 있어요. 지금은 스포티하고 다이내믹하며 효율적인 모드가 혼합된 상태예요. 이제 도심으로 나가 볼게요.
지금 엔진은 꺼져 있어요. 완전히 꺼져 있어요. 전기 모터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소리가 들리죠? 흥미롭네요. 지금은 에너지를 협력해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차량이 라운드어바웃이 있다는 걸 인식해서 속도를 조금 줄이라고 경고해 줍니다. 또한 접근할 때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시스템도 있어요. 오, 반응이 정말 빠르네요. 정말 반응이 빠르고 전기 모터가 정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전혀 지연이 없어요. 그게 정말 멋진 부분이죠. 이게 바로 엔진을 도와주는 전기 모터가 있는 큰 장점 중 하나예요. 정말 운전하기 좋은 차예요. 운전하는 게 정말 즐겁네요. 이것 좀 보세요. 지금 도심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면서 감속할 때는 전기로 달리고, 그리고 가끔씩 디젤 엔진이 아주 부드럽게 개입해요. 이것도 중요한데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 사이의 전환이죠. 지금은 전기 모드로만 주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환이 정말 부드럽게 이루어집니다. 진동도 전혀 없고 오직 좀 더 세게 밟을 때만 특정 순간에 소리가 들릴 뿐이에요. 그 외에는 정말 부드럽고 정말 잘 작동합니다. 들리시나요? 지금은 디젤 엔진이 작동 중이고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제 멈췄어요. 멈출 때조차도 전혀 눈치챌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진동도 없고 소음도 없어요. 전환될 때 엔진이나 전기 모터에서 나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가속할 때 그때 엔진의 회전수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시야도 정말 좋고 좌석의 착좌감도 매우 편안하며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해 보입니다. 그래서 불만을 말할 게 없어요. 굳이 불평할 게 있는지조차 모르겠네요. 아마도 이 디지털 스크린에서 전체 지도를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으면 정말 좋은 추가 기능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스포츠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작은 충격이나 중간 정도의 요철을 지날 때는 정말 편안하고 아주 좋아요. 하지만 큰 요철을 지날 때는 서스펜션의 품질이 정말 뛰어나긴 해도 약간 더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본 서스펜션과 이런 스포츠 서스펜션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상태가 마음에 들어요. 그냥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좀 더 단단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한테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산다면 아마 이 서스펜션이나 아니면 옵션으로 나오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저는 옵션으로 나오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게 편안하면서도 정말 놀라운 주행감을 줄 거고 다이내믹한 성능도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약 아우디를 산다면 저는 가장 좋은 서스펜션 세트를 선택하려고 할 거예요. 저에게는 서스펜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서스펜션이요. 맞아요. 그게 유일하게. 네, 그리고 타이어도 물론이죠. 그 둘이 유일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물론 시트도 중요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시트는 정말 좋거든요. 저를 들어가게 해준 이분들께 감사 인사를 해야겠네요. 여기가 약간 교통이 혼잡하네요. 도심에서 조금 달리고 있어서 속도도 좀 느리고 그러다 잠시 멈춰서 연비도 확인해 봅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7.6m가 나왔어요. 그리고 밖이 꽤 춥고 바람도 좀 붑니다.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죠. 참고로 겨울용 타이어에 19인치 휠을 끼우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7인치에서 20인치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19인치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젤 엔진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하면 도심에서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지갑에도 큰 도움이 되죠. 맞잖아요. 당신의 계좌에도요. 회전 반경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차를 운전해보니 좁은 공간에서도
아주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더라고요. 여기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크기가 좀 크긴 해도 의외로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짧고 큰 충격, 예를 들어 큰 구멍이나 더 큰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는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중간이나 짧은 충격에서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해요. 정말이에요. 믿으세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렇죠. 대부분의 나라에서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크고 짧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단단하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종류의 충격들 알죠? 여기랑 여기처럼요. 네, 그런 것들은 정말 괜찮아요. 와, 그런데 정말 부드럽게 달리네요. 차가 정말 부드럽게 달려요. 정말 멋진 차예요. 그래요. 아우디를 사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우디 A5를 사는 것도요. 그러니까 네, 정말 좋은 차예요. 그리고 저는 이 새로운 시스템, 이 새로운 플랫폼, 이 새로운 전기 아키텍처를 보게 돼서 정말 기뻐요. 이거 보세요. 로터리에서요. 어제도 말했잖아요. 정말 좋아요. 12.1m라고 나오는데 체감상은 더 짧은 것 같아요. 더 작게 느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제 테슬라 모델 Y도 12m, 12.1m 정도 되는데 그건 훨씬 더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차는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여기 주차를 해볼게요. 360도 카메라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쉽고 정말 편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이 차가 가볍고 민첩하게 느껴져요. 꽤 가볍게 느껴져서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여기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다가 차를 주차해 볼게요. 브레이크를 밟고 후진에 넣으면 360도 카메라가 나와서 주차를 도와줘요. 주변 시야도 좋고 조금만 더 가볼게요. 보시다시피 완벽하죠? 위에서 보는 버드아이 뷰도 있고 앞뒤 카메라도 있어요. 그리고 추가 기능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전면 와이드 뷰도 볼 수 있는데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앞바퀴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후방도 볼 수 있죠? 후방 와이드 뷰도 볼 수 있고 앞뒤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 기능도 있는데 일종의 주차 보조 기능이에요. 다른 차들 사이, 그러니까 다른 차들 가까이에 주차할 수 있어요. 차가 없는 곳에는 주차할 수 없어요. 차선이 그려져 있어도 그곳에는 주차할 수 없어요. 그렇네요. 꽤 멋지죠? 잘 모르겠네요. 보시고 싶으세요?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주차를 한번 해볼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말 궁금하네요. 아까 조금 테스트 해봤어요. 어제 주차를 시도해봤는데 선만 있는 곳에는 주차가 안 된다는 걸 보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 근처에 차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리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보셨죠? 이걸 찾았는데 이 자리는 약간 가로 방향이고 지금은 세로 방향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버튼을 눌러볼게요. 세로로 할 수도 있고 보세요. 지금 차가 주차를 시작했어요. 좋아요. 거울을 확인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속도도 빨라요.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해요. 어디에 멈출지도 보여줘요. 이게 좋은 점이에요. 차가 뭘 하려고 하는지 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가고 어디에 멈출지도 보여줘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춰요. 이제 후진합니다. 네. 안전을 위해 발을 브레이크 위에 올려둘게요. 조금 무서워요.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멈췄어요. 이제 주차 보조가 끝났어요. 나쁘지 않죠? 하지만 이 기능이 작동하려면 다른 차량에 가까이 있어야 해요.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여기선 누구나 주차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또한 이 360도 카메라만 있으면 그 이상은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주차에 관해서도 그 부분도 자세히 보여드렸어요. 아마 시간이 된다면 이 자동 주차 시스템에 대해 별도의 영상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번 주행에서 연비는 7.8리터였어요. 뭐라고 더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으로 영상이 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서 유용한 정보를 얻길 바라요.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마세요. 같은 차량으로 진행한 전체 리뷰 영상도 있는데 그 영상에서는 시스템, 작동 방식, 실내와 외관 등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공간, 소재, 품질 등 다양한 부분도 보여드릴 테니 그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시고 이 차량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른 영상들도 꼭 확인해보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전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